1번입니다. 두 분수에 어떤 대분수를 각각 곱했는데 자연수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곱한 대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5분의 14에다가도 곱했고요. 대분수긴 한데 그걸 다시 가분수로 고쳤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얘를 가분수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냥 대분수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25분의 21에다가도 똑같은 가분수를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둘 다 자연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은 이 밑에 있는 수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15를 없애주고 위에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는 15의 배수가 와야 됩니다. 또 약분하고도 위에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분자는 밑에 있는 15와 25의 공배수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위에 숫자는 작을수록 전체가 작아지겠죠.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오면 돼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15와 25의 최소 공배수 5, 3, 15, 5, 25 다 곱하면 되니까요.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75가 가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또 가장 작은 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밑에가 더 클수록 좋잖아요. 밑에는요, 얘랑 약분하고도 여기에 남아야 되거든요. 얘랑 약분하고도 여기 남아야 돼요. 왜? 분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4의 졸개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밑에 남지 않도록. 여기도 21에 졸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밑에는 분자, 위에 있는 거에 공통된 약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전체를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 공약수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와 21의 최대 공약수는 7밖에 없네요. 답은 7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7을 밑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분수는 얼마다? 밑에는 7이고 위에는 75가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정말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확인해보면은 7이 한 번, 7이 두 번, 15가 한 번, 15가 5번인가? 5, 25, 5, 1, 5. 그러면 자연수 10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얘도 7이 한 번, 7이 세 번이 되고요. 5가 5번, 5가 5, 1, 5, 5, 25. 또 5가 한 번, 5가 세 번이 되네요. 3, 3은 9라는 자연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어떤 분수를 만나서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은 위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분자의 최소 공배수, 또 위에 있는 분모의 최대 공약수를 밑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분수를 모양을 잘 잡아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를 대분수로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번 들어간다. 7분의 5다. 10과 7분의 5가 정답이 2번입니다. 귀여운 애연 디귿은 모두 자연수래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주면서 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문제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기억은 똑같이 여기 기억이 있고요. 또 디귿분의 1도 똑같이 디귿분의 1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머지 있는 애들은 니은분의 1이고 니은이에요. 그럼 이 두 식을 아예 통째로 곱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억에다가 니은분의 1 있었고요. 니은에다가 디귿분의 1이에요. 그쵸? 근데 앞에 거는 3분의 2였고 뒤에 거는 7분의 6이었습니다. 얘가 이 값이고요. 얘가 이 값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두 개를 내가 곱했거든요.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두 개가 같아지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니은과 니은분의 1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 기억하고 디귿분의 1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두 식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했거든요. 두 개를 곱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곱해 보니까 3이 한 번, 3이 두 번이에요. 그래서 7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느 꽃밭에 국화, 채송화, 봉숭아를 차례로 심었습니다. 꽃밭에 6분의 1의 국화를 심었습니다. 전체를 1이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국화는 6분의 1만큼 반의 반이 안 되게끔 심었어요. 그러면 국화 심고 남은 꽃밭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얘는 전체 1에서 6분의 1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의 5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꽃밭에 5분의 2에 채송화 심었거든요. 그럼 채송화는 남은 꽃밭 6분의 5에 5분의 2에다가 채송화를 심은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5는 사라지고요. 2가 한 번 들어가고 2가 3번 들어간다. 채송화 많이 심었다. 전체에 3분의 1만큼을 심었어요. 국화는 전체에 6분의 1 심었고 또 채송화는 전체에 3분의 1을 심었어요. 그래도 남은 꽃밭이 있답니다. 그럼 이 남은 꽃밭은 뭐야? 이 국화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 남은 꽃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화 앤드 채송화 다 심고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 남은 꽃밭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걔는요, 전체 1에서 국화 심은 거 빼고 채송화 심은 것도 빼야 돼요. 이거로 소문할 수 있겠네요. 6분의 6에서 6분의 1 빼고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3이 됩니다. 즉 전체의 절반이 되네요. 그러면 남은 부분이 지금 2분의 1이 됐어요. 그쵸? 국화를 전체 6분의 1만큼 심었고요. 한번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를 이렇게 6칸 나눴다고 치면은요. 이만큼을 국화를 심어주시고요. 그럼 3분의 1. 그럼 3분의 1이면 6분의 2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 이만큼이 채송화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정말 절반이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9분의 2만큼의 봉숭아를 심었거든요. 드디어 나왔다. 짠짜잔. 우리의 주인공 봉숭아는 이것저것 다 심고 남은 이 부분 있잖아요. 그게 2분의 1이 될 텐데 남은 부분에 9분의 2만큼 심었답니다. 남은 부분에 9분의 2만큼 심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2가 약분되다 보니까 전체의 9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체의 9분의 1만큼 봉숭아를 심었구만. 전체를 1로 봤을 때 우리 봉숭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분의 1이 됩니다. 근데 그 9분의 1이 바로 15,000제곱센티미터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네모 제곱센티미터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모 제곱센티미터의 9분의 1이 15000 제곱센티미터라는 얘기잖아요. 의는 우리 수학에서 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곱해줘요. 9분의 1을 곱했더니 15,000이 되었다. 라는 말은 네모는 그러면 15,000원에다가 9분의 1을 나눠라. 다시 말해서 곱하기 역수 9를 곱해라 가 되는데 얘가 지금 제곱센티미터란 말입니다. 0 3개는 있었고 9, 5, 45 9, 1은 9 13500 제곱센티미터가 되거든요. 얘를 갖다가 제곱미터로 고칠 때는 공이 4개가 없어져요. 4개가. 따라서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13.5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고칠 때는 0이 4개가 없어지다 보니까 13.5 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석기네 마을 학생 수의 37분의 18이 여학생이래요. 그러면 절반보다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나? 남학생은요, 여학생보다 40명이 더 많대요. 그래서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을 텐데 여학생은 전체의 37분의 18이거든요. 남학생은 그러면은 1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37분의 18을 거의 비슷하긴 한데 37분의 37 빼기 18 하니까 19가 되네요. 조금 더 많네요. 그쵸? 그럼 남학생이 37분의 19고요. 여학생은 37분의 18이니까요. 얼만큼 더 많냐면요. 얘에서 얘를 뺀 것만큼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바로
37분의 1만큼 더 많은 거예요. 누가? 남학생이. 근데 그 37분의 1이 바로 몇 명입니까? 42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전체 명수를 네모명수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네모명이라고 하면은 전체의 37분의 1이 42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는 수학에서 곱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곱하기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명수를 구할 때는 42를 37분의 1로 나눠주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학생 수가 두 개 곱하면은 1554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여학생 수는 전체의 37분의 18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명수 1554명 중에서 37분의 18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은요, 37이 한 번 들어가고 여기에는 42번이 들어가요. 42 곱하기 18을 해주다 보니까 아하, 756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과 2분의 1씩 느려져요. 느려진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낮 12시에 정확하게 큰맘 먹고 시간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3주일 지났어요. 똑같은 낮 12시입니다. 3주일이면 그럼 며칠이야? 3 곱하기 7, 21일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많이도 지났네요. 하루에 1과 2분의 1씩 느려지기 때문에 21일 동안 많이 느려질 것 같아. 21배로 느려집니다. 그때 얘는 몇 시 몇 분 몇 초를 나타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 1일 동안에는 1과 2분의 1, 즉 2분의 3분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1일이 지났거든요. 21일이에요. 그럼 23분이 21번 더 느려지게 될 거예요. 이만큼 느려질 텐데, 그러면은 63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분이니까 대분수를 고치면은 31과 2분의 1분인가 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느려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30분 하고도 2분의 1분이 될 텐데요. 여러분, 2분의 1분이 뭘까요? 31분이구나. sorry. 31분이었어요. 31분 하고도 2분의 1분이 느려질 텐데, 이 2분의 1분을 초로 고치려면은 여기다가 60을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0초가 되는구나. 아, 그렇겠네. 30초가 딱 2분의 1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느려진다고요? 31분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30초까지 느려집니다. 이만큼 느려진다. 자, 그러면 12시가 됐겠어요? 아니면 12시가 아직은 안 됐겠어요? 만약에 이 시계가 빨랐다면 12시를 넘어갔겠죠. 근데 느렸기 때문에 아직 12시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12시에서 뭐 해줘야 돼요? 31분 30초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11시 몇 분 몇 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또 이쪽에다 적어주실 수밖에 없는,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식이 되겠네요. 빼줄 건데 얘네를 옆에 꺼줘야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뒤에 없잖아. 그럼 11시가 60분을 꺼줘요. 1시간 희생해서 60을 주는 거지. 근데 또 초가 또 없잖아. 꺼달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또 하나 더 줄여들면서 1분이 60초를 꺼줘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뺄 수가 있어요. 30이 되겠고 28인가? 얘는 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직 12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정답은요, 11시 28분 30초가 되겠습니다. 6번이요. 지구 전체의 겉표면의 넓이는 10분의 7이 바다래요. 와, 그러면 바다가 반이 넘는구나. 그쵸? 10개라고 했을 때 7개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다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바다의 7분의 4, 절반 넘게가 밑에 있대요. 바다의 절반은 넘게 남반구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북반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북반구잖아? 그 북반구의 땅, 우리나라처럼 이런 땅의 넓이는 도대체 전체의 몇 분의 몇입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는 거죠. 여기는 북반구,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남쪽에 있는 남반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바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반구랑 북반구랑 다 합해가지고 바다에 합을 할 수가 있네요. 그쵸? 바다를 다 더하면은 우리 지구 전체를 1로 잡아줬을 때, 그럴 때 북반구 바다랑 남반구 바다 더해가지고 10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전체의 10분의 7이 바다다. 그럼 육지는요, 전체의 10분의 3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바다의 7분의 4가 남반구 바다거든요. 그러면 남반구 바다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바다가 원래 10분의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7, 10분의 7의 절반이 남반구에 있는 게 아니라 글쎄 7분의 4만큼이 남반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은 7이 약분되네요. 10도 약분이 되긴 하는데 약분하지 않을게요. 그냥 10분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북반구는 그럼 얼마겠어요? 북반구에 있는 바다는 전체 바다에서 남반구에 있는 바다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분의 7에서 10분의 4를 빼니까 북반구에는 전체의 10분의 3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야. 북반구에도 바다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바다는 10분의 3만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남반구 바다가 조금 더 많아요. 왜? 10분의 4니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육지가 또 궁금한 거거든요. 북반구의 육지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근데 북반구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합해서 딱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겠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적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위에가 북반구입니다. 밑에가 남반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겉표면에 무조건 합이 2분의 1이 돼야 돼요. 이거 또 따로 그릴 수가 있겠다. 대박인데. 북반구에 바다랑 육지를 합했을 때는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여기다 또 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도 바다랑 육지 더해도 1이 돼야 되는 것이고, 북반구랑 남반구를 더해도 또 1이 돼야 되는 이런 어떤 멋진 표가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대박인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였어요. 다른 건 다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북반구의 육지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2분의 1에서, 그쵸? 거기서 10분의 3을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2분의 1이다. 북반구는. 거기에서 북반구 바다 10분의 3을 빼면 좋겠다. 얘가 10분의 5가 되므로 10분의 3을 빼면 10분의 2 약분해가지고요.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북반구에 있는 육지는 전체의 5분의 1이에요. 7번입니다. 어떤 일을 가영이가 혼자 하면 6시간이 걸린대요. 용이가 혼자 하잖아? 그럼 더 오래 걸려. 8시간이 걸려. 그럼 누가 능력이 좋냐면 가영이야. 가영이가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해치울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가영이가 1시간 동안 해치우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만큼의 일이 있다고 쳐볼게요. 청소라고 생각해 볼까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가영이가 6시간 걸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6개로 나눴을 때 그 중에 요거 한 개만큼을 1시간 동안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용이는요, 이걸 8개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8개로 나눈 것 중에서 그 중에 한 개만큼을 1시간 동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영이의 1시간 능력, 가영이가 1시간 동안 전체의 몇 분의 몇을 해치울 수 있느냐. 전체 일의 양을 우리 1이라고 잡자고요. 가영이는 1시간 동안 얼만큼 한다고요? 6분의 1 정도를 해치울 수 있습니다. 방도 6분의 1을 치울 수 있고요. 문제집도 1시간에 6분의 1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용이의 그러면 또 1시간 능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8분의 1이에요. 그럼 가영이가 더 훨씬 일을 잘하는 거야. 6분의 1이 더 숫자가 크잖아? 자,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1시간 반 동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영이도 1시간 반 동안 일을 했고 용이도 1시간 반 동안 일을 했거든요. 완성되진 않겠네요. 왜냐면은
1시간 반 동안 했다는 얘기는 가영이는 그러면 이만큼 했다는 얘기잖아요. 1시간 하고도 그만큼 반을 더 했고요. 또 용이도 막 굳이 따진다면은 이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둘의 일을 합해도 전체 1이 완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영이가 1시간 30분이면 1과 2분의 1시간, 즉 2분의 3시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가영이가 1시간 30분 동안 한 일의 양은요, 1시간 동안 하는 양에다가 2분의 3배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엔 용이가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한 일의 양은 얼마냐? 용이가 1시간 동안 8분의 1 하거든? 근데 그거에 2분의 3배, 1.5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만 더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약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3이 하나, 3이 2개. 아하, 전체에 4분의 1을 하는구나. 정말 쌤이 그림이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정말 전체에 4분의 1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딱 4분의 1 보이게 되고요. 용이는 16분의 3만큼만 일을 하게 되는 거네요. 굳이 따진다면은 요것도 어차피 그려드렸으니까 그려드리면은 16분의 3 어떻게 되는 거야? 16분의 3이면은 이게 16개를 나눈 것 중에 3개라는 뜻인가? 못 나누겠네요. 이거는요. 생략하도록 할게요. 16개 중에 3개만큼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요. 그래도 왠지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할 수 있다.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렇게 16개 중에 3개. 그럴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지금 초콜릿을 16조각을 냈는데 그 중에 3조각만큼 난 그런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알아냈어요. 이게 1시간 반 동안 한 일의 양이다. 둘이 함께 일했으니까 일의 양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가영이가 1시간 반 동안 똥 빠지게 한 양하고 용이가 또 1시간 반 동안 똥 빠지게 한 양 두 개를 더해 주십니다. 앞에는 16분의 4가 되기 때문에 16분의 5가 되거든요. 이거는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남은 일이거든요. 오 마이 갓. 그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남은 게 있어요. 그 남은 거는 전체 1에서 둘이 힘을 합쳐서 한 16분의 5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16분의 16에서 빼는 것이니까 이만큼 많이 남았어. 자, 4분의 1, 16분의, 이거 3이었군요. 틀렸어요. 16분의 3이었으면, 쏘리합니다. 죄송합니다. 16분의 3. 그럼 16분의 3이니까, 16분의 4에다가 더하면은, 16분의 7이 됩니다. 살짝 수정해 볼게요. 아까 16분의 3개였는데, 하나, 둘, 3개요. 그러면 7이 되는 것이고, 그건 한 양이니까, 16에서 7 빼면은 9가 돼가지고, 남은 일의 양은 16분의 9 되겠습니다. 길이가 65m인 기차가 있었어요. 일정한 빠르기로 슉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차가 365m인 터널을 지나갈 때는 30초가 걸렸어요. 근데 똑같은 빠르기로 좀 오래 5분 30초 동안 몇 미터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터널을 통과하는데요. 그 터널이 635m거든요. 635m 터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차 길이가 또 있어요. 이 기차 길이는 나름대로 자기 길이가 65m가 됩니다. 65m. 그러면 이 길이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요. 자기 길이만큼만 움직이면 안 되겠죠. 만약에 자기 길이만큼 움직였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터널 길이만 움직이겠다고 치면은 터널 길이만 움직인다 그러면 이만큼만 움직이게 되면은 완전히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기 길이만큼 더 빠져나가줘야만 꼬리까지 완전히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아하, 그럼 여기서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터널 길이만큼만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터널 길이만큼도 움직이고 자기 기차 길이도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35m만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렇죠? 자기 길이만큼 더 빠져나가라.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히 통과하게 된다 해가지고 자기 길이만큼도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움직인 거리가 있잖아. 총 딱 더해지면 700m 움직였네요.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때 시간은 30초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걸린 시간은 30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빠르기를 구할 수 있는데, 빠르기는 내가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700m를 30초 만에 통과했다 라고 해가지고 0은 약분되시고 3분의 70 단위는 미터 퍼 초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차의 빠르기가 되거든요. 1초에 3분의 70m 가요. 근데 그런 빠르기로 얘가 몇 초 단위였습니까? 5분 30초. 그럼 얘를 갖다가 초로 고치게 되면은요. 5에다 60 곱해주고 30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330초만큼 움직였구나.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따라서 그때 몇 미터 갑니까? 라고 거리를 물어봤는데 얘는 1초에 3분의 70 가는 빠르기입니다. 3분의 70 미터 퍼 초 가는 빠르기로 글쎄 330초 만큼 움직였거든요. 그럼 3이 한 번 들어가고 3이 110번 들어가요. 77에다가 0 2개 미터만큼 간대요. 정답은 7700m 되겠습니다. 는 새로운 연산기호가 있어요. 자, 연산기호 앞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배치하면 되고요. 뒤에 있다. 그럼 그러다 배치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앞에 거 곱하기, 그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약속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연산기호 앞에 있는 숫자가 있고 뒤에 있는 숫자가 있거들랑 앞에 있는 숫자 잠깐 스탠바이 하고 곱하기였구나.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먼저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얘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가분수로 고칠게요. 5분의 6이라고 써보겠습니다. 5분의 6하고 연산하라. 누구를? 3분의 1을. 이거 먼저 일단 계산해 볼 건데요. 그럼 앞에 거에다가 곱하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먼저 뒤에를 통분하셔야 돼요. 15부로 통분할 거거든요. 15분의 18에다가 10 헐 15분의 28이 돼요. 3이 2번 3이 5번 더 이상은 없다. 25분의 56이 나왔습니다. 안에 것끼리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5분의 56이 나왔어. 그럼 그거를 다시 넣어가지고 또 한 번에 연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연산하는 것을 두 번째 연산으로 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괄호를 구했다. 25분의 56이었는데 걔를 또 연산 25분의 19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에 거는 잠깐 기다려 곱하기로 기다리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해줄 거거든요. 참 다행인 게 이미 통분이 되어 있네요. 너무 기쁩니다. 앞에는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곱하기 뒤에가 25분의 75야. 그럼 이게 약분이 되거든? 25분의 75니까 그냥 3이 된단 말이야. 오예 해가지고 25분의 638 168이 돼요. 그럼 얘를 우리가 대분수로 고쳐주시면 6과 25분의 18이 돼서 최종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한 가운데 있는 점들을 모아서 이어서 만든 그런 도형이 되거든요. 그럼 직사각형 안에 있는 마름모 있잖아요. 그 마름모는 딱 전체의 넓이의 절반이 됩니다.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은 마름모가 되는데 이 마름모는 잘라보면은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그러면 8개의 조각 중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조각 중에서 4조각이잖아. 전체에 딱 정말 절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름모 안에 있는 마름모를 중점을 잡아가지고 연결하면은 걔네가 직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이 직사각형의 모양도 보면은요. 전체 넓이의 딱 절반이 됩니다. 얘도 한번 좀 조각을 내가지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조각을 어떻게 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내볼까요?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내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 16개 중에서 8개의 조각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반이구나 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걔는 7과 5분의 1
그리고 3과 4분의 3을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 안쪽의 넓이는 절반입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절반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또 여기에 또 반이에요. 한마디로 반의 반이 되는 거지. 그렇겠지? 계산하면 돼. 5분의 36 곱하기 4분의 15 거기다가 2분의 1, 2분의 1을 한꺼번에 4분의 1로 한번 해볼까요? 4가 한 번이고요. 4가 9번, 5가 한 번, 5가 3번. 더 이상은 없나벼. 4분의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6과 4분의 3 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 11번이에요. 16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이 공은 얌체공인가봐. 땅에 닿은 후 떨어진 높이의 절반만큼을 띠용 하고 튀어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공이 4번 닿을 때까지 공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4번 닿을 때까지. 그럼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여기가 땅이다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16m에서 떨어뜨렸거든요. 자, 16m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한 번 닿으면서 튀어 올라요. 절반만큼을 튀용 하고 튀어 오르겠죠. 그쵸? 다시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절반만큼은 튀용 하고 올라갑니다. 절반만큼. 또 그만큼은 떨어지게 돼 있죠. 또 절반만큼 튀용 하고 올라가요. 2m 올라가고 그만큼 떨어집니다. 더 많이 했는데 몇 번 닿았냐면요. 여기서 한 번 닿아서 튀어 오른 거예요. 2번 또 닿았고요. 3번 닿았고 4번 닿아서 끝이다. 나 더 그리려고 했는데 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 한 번 닿았죠? 닿아서 한 번 튀어 오른 거예요. 첫 번째로. 2번 닿은 거고요. 3번 닿은 거, 4번 닿은 거. 끝. 4번 닿을 때까지가 되는 거니까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닿고 튀어 올랐고, 2번째 닿고 튀어 올랐고, 3번째 닿고 튀어 올랐고, 4번째 딱 닿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6m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8은 2번, 4도 2번, 2도 2번 보이시죠? 닿을 때까지니까요. 이걸 다 더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16, 16, 8, 4 다 더해주면은 딱 32니까 44m가 되겠습니다. 12번이에요. 한별이는 1시간에 이만큼 가는 빠르기로 가에서 출발. 아하, 여기는 한별이가 출발합니다. 출발 하고요. 같은 시각에 똑같이 전화 끊고 요이 땅 지금부터 출발하기로 해 하면서 우리 규영이는 근데 한별이보다 더 빨라요. 그것도 1.4배 1과 5분의 2배만큼 빠르거든요. 그런 빠르기로 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규영이가 더 속도가 빠를 것 같거든요. 샥 가게 됩니다. 한별이는요 1시간에 3과 4분의 1km 가는데요. 규영이는요 3과 4분의 3의 1과 5분의 2배만큼 재빨라요. 계산해보니까 4분의 15 곱하기 5분의 7인가봐. 5가 한 번, 5가 3번이다 보니까 4분의 21이 얘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km/s. 얘도 오히려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볼래요. 얘는 4분의 15 km/s가 되거든요. 이거는 1시간 동안 가는 양이잖아요. 능력이잖아, 그치? 한별이의 1시간 능력, 규영이의 1시간 능력. 예상했던 대로 정말 규영이가 더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1보다 큰 수를 곱했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여기 땅에서 출발했는데 어머나 힘들었겠다. 1시간 50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가와나 사이 거리를 물어봤는데 누가 더 많이 갔을까요? 한별이가 많이 갔을까? 규영이가 많이 갔을까? 그렇지. 규영이가 더 많이 갔어요. 한별이 딱 중간에 만날 수가 없는 게 규영이가 더 빠르다 보니까 더 많이 오거든? 그래서 이 정도쯤에 만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한별이가 간 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게 바로 규영이가 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해줘야만 가와나 사이의 거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각자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한별이 같은 경우는
1시간에 4분의 15km 가는 빠르기로 1시간 50분을 다시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1과 60분의 50분이다. 그러면 1과 6분의 5시간이 되겠습니다. 2시간이 약간 안 돼요. 1과 6분의 5시간이니까 6분의 11시간이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나의 빠르기는 이건데 6분의 11시간 동안 움직였거든 해서 우리 한별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이 5번, 3이 2번, 오호 8분의 55km 움직였구만. 규영이는요, 나는 쟤보다는 좀 빨라. 4분의 21km/sh의 속력으로 똑같은 시간 6분의 11시간 동안 움직였거든. 그럼 약분하니까 3이 2번, 3이 7번이에요. 그래서 8분의 77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둘 다 다니는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세요. 더했더니 8분의 55 더하기 77 그럼 132가 되나? 132km가 돼서 4로 약분하면은 2분의 432, 432. 딱 떨어지진 않는군요. 16km 하고도 2분의 1km. 이게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거리가 16과 2분의 1, 13번이에요. 어떤 끈을 8개로 잘랐거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도마개 길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전체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전체 길이는 요 길이에다가 곱하기 8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길이 한번 구해봐야지. 8개로 잘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8분의 5m이기 때문에 그럼 8분의 5m를 곱하기 8개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8은 약분되고요. 아하, 전체 길이는 그럼 5m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m를 20개로 잘라가지고 7만큼 사용을 했거든요. 20분의 7을 사용했단 말이야. 근데 남은 끈을 물어봤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사용한 끈의 길이가 아니라 남은 끈의 길이거든요. 20개 중에서 7개만큼을 사용했으면은 전체 5m에서 20개 중에서 얼마가 남았을까요? 20개 중에 7개만큼을 사용했어. 그럼 남은 거는 20개 중에 13개가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가 한 번 들어가고요. 5가 4번 들어가요. 그래서 4분의 13m가 남았네요. 4, 32. 3과 4분의 1m가 남았다. 정답입니다. 4번은요. 5학년 학생이 48명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국어 좋아하는 애들이 절반이 약간 안 되고요.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더 안 되고요. 모두 좋아하는 애들은 오마이갓 더 없어요. 이때 수학과 국어를 모두 싫어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몇 명입니까? 궁금하다가 되는 거죠. 명수를 구해볼게요. 5학년 전체 몇 명을 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국어를 좋아하는 애들은 48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24분의 11이래요. 24가 딱 한 번 들어가고요. 여기는 2번 들어가서 22명이나 국어를 좋아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요. 전체 48명의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4가 한 번이고요. 4가 12번. 그래도 꽤 많습니다. 12명이나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국어도 좋아하고 수학도 좋아하는 둘 다 난 다 좋아요 하는 애들은 전체 명수의 12분의 1이거든요. 와, 우리 모범생들이다. 한 번 들어가고 12가 4번 들어가요. 그래서 4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둘 다 싫어하는 애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라고 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체가 48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48명. 그 중에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체가 48명이다. 좀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4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국어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국어파.
또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수학파가 돼요. 근데 이 가운데는 뭘까요? 국어랑 수학을 다 좋아하는 애들이 되는 거죠. 나는 국어도 좋고 수학도 좋아 라고 하는 약간의 별종 4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4명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어, 수학 모두 좋아하는 애를 포함해서 국어가 22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8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두 개 합쳐가지고 뭐가 됩니까? 22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수학만 좋아요 하는 사람은요.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12명이다 보니까 여기 또 4명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순수 수학만 좋아하는 애들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얘랑 더해가지고 12명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 채워봤어요. 그랬더니 난 수학도 싫고 국어도 싫어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해볼래? 국어만 좋아하는 애, 수학만 좋아하는 애, 국어, 수학 다 좋아하는 애 더해봤더니 얘네가 26이니까 딱 30명인가 본데요. 와우. 그러면 이 팔자 안에 들어가는 애들 있죠? 국어나 수학을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30명이래.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죠. 바깥에 있는 애들 또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전체 48명 중에서 국어나 수학을 하나라도 좋아하는 애들이 30명이 되다 보니까 걔네를 빼면은 난 이것도 싫고 다 싫어, 너무 어려워 하는 애들은 18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8입니다. 다음과 같이 분수를 규칙적으로 늘어놓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100번째까지 수까지 다 한번 곱해보래요. 오마이갓, 언제 다 곱하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수는 위에가 1로 시작하는군요. 두 번째 수는 2로 시작하는군요. 세 번째 수는 3이군요. 어머, 깔맞춤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100번째 수가 있는데 위에가 얼마일까요? 네, 1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항상 위에 거보다는 하나가 더 크거든요. 진짜 밑에 있는 수가 위에 거보다 하나 더 크구나? 그러면 100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다 곱하라고 했거든요. 다 곱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곱해봅니다. 그럼 얘네가 참 신기하게도 다 사라지는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그 앞에 99번째 숫자는 위에가 99가 되겠죠? 밑에는 하나 더 큰 수가 될 겁니다. 오이고 100. 그럼 이제 없애보는데 신기하게 없어져요. 얘랑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또 얘랑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4랑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항상 지금 없어지는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와, 이렇게 점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가다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분은 최초 생존자 위에 계신 분과 최후 생존자 아래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사라지고 얘네만 남는다니 참 씁쓸하구만. 그래서 답은 뭐냐면 101분의 1 다 곱했을 때 얘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1시간에 1과 4분의 1 분씩 늦게 가는 시계가 있고요. 1시간에 2와 3분의 1 분씩 빨리 가는 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면 참 신기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시간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는 계속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계속 빨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와, 그러면 점점 시간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오에 낮에 두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놨어요. 그리고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네, 시계를 보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좀 느려져 있고 하나는 좀 빨리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가 많을 텐데 그 차를 물어봤어요. 몇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2시에 맞춰놨다가 오후 10시 30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1시간이 둘 차이가 얼마큼 나나 보자. 하나는 너무 빠르고 하나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1시간에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1과 4분의 1 하고요. 2와 3분의 1 두 개를 더한 것만큼 차이가 생긴다. 왜? 딱 정오라고 이렇게 잡았던 어떤 시간이 원래 정확한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보다 1과 4분의 1 느려. 얘는 너무 답답할 지경이야. 또 얘는 2와 3분의 1 빨라.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물어봤다고 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줘야만 이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두 개를 한번 더해주시면 그 차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시계가요 이만큼 차이 나는데요 12로 통분해가지고 1과 12분의 3 더하기 2와 12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3과 12분의 7분이 차이가 나요. 1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만약 밥을 1시간 동안 먹었어. 그럼 1시간 전에 딱 정오에 맞춰놨는데 1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두 시계의 차이가 3분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지금 어느 날 오후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후 10시 반이 됐어요. 밤 10시 반 자려고 딱 봤어. 그럼 시간이 몇 분이 흘러간 건가요? 딱 10시 30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10시 30분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10과 60분의 30 시간이 되는 거니까 10과 2분의 1시간이 지나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시간에 이만큼 차이가 생기니까 우리가 10과 2분의 1시간 동안에 얼만큼 차이가 나니? 라고 했다고 치면은 1시간 동안 차이가 나는 시간에다가 10과 2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2분의 36에 7 더하니 43 2분의 21 3이 4번 3이 7번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야? 8분의 73 21 74 28 헐 8분의 301이 나오다 보니까 얘를 대분수로 고치면은 와 무려 37분이 넘는군요. 이만큼 차이가 나겠습니다.